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어제 잠깐 살짝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한 듯 했지만 오늘 다시 밀리면서 결국에는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속에서도 국내 증시만 유독 또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원달러 환율도 1,330원 위로 올라왔는데 부장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네. 뭐 가랑비만 내리고 뭐 강수량도 적고 이렇게 뭐 좀 주룩주룩 오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큰 비는 한번 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그동안 뭐 9거래일 연속, 뭐 8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아침에 급격한 어떠한 충격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대반등을 주면서 2,510선 이상도 회복했다가 네. 막판에 다시 또 이렇게 되밀렸는데 개인적으로는요. 그동안에는 어떤 하락이 어디에서 멈출까를 걱정했다면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점을 뭔가 확인하는 구간으로 진입이 됐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잠시 후에 그러한 전략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온다면 참 좋을 텐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자, 뉴로메카는 저희가 11월 22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어제는 한 5만 원 선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오늘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2차 목표가 위에서 좀 잘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리면서 뉴로메카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계속 하면서 이렇게 2차 목표가도 훌쩍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도요. 어떤 뭐 이슈도 있었고 M&A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또 정부 정책의 추가적인 로봇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자금들이 로봇 관련주 쪽으로 급격하게 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네. 다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종목. 바로 뉴로메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도 또 막판에는 또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3차 목표가 어떻게 제시를 해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또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다음 스텝, 다음 목표가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2,500선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 걱정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또 소장님의 또 명쾌한 강의와 함께 전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에서 또 이런 시장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는 공략주들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노하우까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 보면서 또 이 종목들 내일장에서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직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시고요. 이 밖에 다른 많은 유용한 정보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코스피 시장에서 많은 대형주들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또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네. 또 뭐 관련 시총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그러한 선물 쪽에서의 매도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매수도 좀 하는 것 같더니 네. 다 또 축소시켰고요. 완전히 뭐 섹터별로도 그렇고 종목별로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여준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MF가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 전환에다가 네. 뭐 아주 최악의 그런 어떠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이죠. 오늘 모습들을 보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돌려놓았고 오늘은 마치 뭐 나 좋은 회사야 이러면서 거래도 수반이 돼주고 외국인 기관들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바로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이게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요. 결국 이 저점과 고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종목의 최근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러한 중심선 라인에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급반등세 상승 추세로 반전되지는 않지만 최악의 어떠한 흐름들은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LMF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오히려 이 17만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21만 원이 고점이 되는 넓게 보면은 여기 14만 원, 15만 원에서부터 21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 이 중심선 라인을 중심으로 하방을 잡아주고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라는 것은 추가 하락보다는 최소한도 이러한 밴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자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LMF가 이렇게 움직여 준다라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요. 뭐 급격하게 추가 하락을 하면서 지난 뭐 11월 달에 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하방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M&A와 관련된 이슈, 특히 이제 뭐 모자지간으로 그럴까요?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영권과 관련된 OCI 그룹과 한미 약품이 합병을 해서 서로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러한 그 모친이 회장이잖아요. 네. 그분의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 사장이 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불법이야. 이러면서 제2의 또 한국타이어 2세 경영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지분 매입을 더 하면서 이걸 먼저 무효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상승의 어떤 움직임들이 미진했다라는 거죠. 원래 또 한미사이언스가 한미그룹의 바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거래도 별로 없고 상당히 그랬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뭔가 구체적인 어떤 지분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조금 더 어떤 경영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이 종목을 최소한의 비중 정도로 하면서 대응에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또 아침부터의 훈풍을 불러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인탑스였죠. 네. 사실은 뭐 로봇 핏이라고 그러죠. 네. 뭐 보핏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탑스는 뭐 삼성을 비롯해서 IT 이 소부장의 대표적인 종목 휴대폰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 쪽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의외로 또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연출이 되면서 이렇게 갭 상승을 했고 거래도 수반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저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쪽의 이 고점들 작년 6월의 고점이었죠. 여기도 이제 돌파를 하고 그리고 4월 달에 이 고점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뭐 점 상한가로 다시 또 간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이 또 지난번 연초에 이렇게 거래들이 많이 수반이 되면서 연출됐던 이 고점의 자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서 부딪히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대응할 수 있는 가격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3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38,000원 요 사이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살아있는 거라면 한번 관심 있게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통신주들이 사실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는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됐었죠. 네.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통신주 중에서는 5G의 대장주 역할을 과거에 했었던 KMW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아주 기세 좋게 직전에 이 고점을 돌파해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통신주들이 좀 흔들리고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더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제는 뭐 나름대로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17,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 얼마나 하방을 잡아주면서 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나오느냐 이러한 부분들만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이용한 전략도 가능한 그런 흐름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에코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린케미칼 같은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더 틈새 속에서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 꼬리들을 지금 돌파 시도를 계속 잘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내일 시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직전 꼬리들을 돌파하려다가 다시 또 밀리고 끝났는데 내일 오늘 종가 이상 자리에서 잘 움직여주면서 요 9,000원을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뭐 가스 관련주라든가 석유 관련주라든가 뭐 전쟁 관련주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한국석유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누가 죽어야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또는 누가 살아야지 죽는다 그러는데 한국석유라든가 이러한 다른 여타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뭐 직전의 고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뭔가 또 다른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쫓아다니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더 가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빠지느냐. 만약에 더 간다면 시장의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얘네들이 빠진다.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러한 하나의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절대 추천 종목의 개념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몇 종목을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전쟁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인 만큼 이들 종목들이 조금 더 간다면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 반대의 개념으로 관련주들을 지표로서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LNF의 반등세 강한 흐름을 보시면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이 하방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 무엇보다 오늘도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통신 장비주 KMW가 장중에 26% 또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이런 특징주들 흐름들 계속해서 짚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도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오늘에 또 바닥을 찍었다면 또 내일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진짜 저점 바닥을 찍었는지는 내일 가봐야 알겠죠. 다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뭔가 어떤 변화의 그런 단초는 제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환율이 지난 11월 14일 이후로
1330원대로 다시 올라선 거. 거기에 연동이 돼서 외국인들이 오전에만 해도 개장 초에 선물 쪽에서 그래도 매도 규모도 제한적이고 미세하게 뭔가 포지션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환율이 위로 치고 가니까 다시 매도 규모를 급증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의 어떤 수급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10월 달에 시장이 저점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 1360원을 넘어갔던 시점이었습니다. 10월 말에. 그리고 이제 환율이 다시 또 하방 잡고 안정을 찾아주면서 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11월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10월 말에 저점이 코스피는 나오고 반등을 주는 계기가 됐죠. 그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133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의 고점이 바로 1340원. 그러니까 1336원부터 이 1340원 라인이 만약에 돌파되고 안착이 된다면 지수는 한 단계 더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320원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느냐 아니면 돌파되느냐가 시장의 단기 변곡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만약에 환율이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국내외적인 지정학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갑자기 1336원, 뭐 1340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1280원, 90원까지 내려왔던 이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11월, 12월에 랠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300 만약에 40원이 간다면 10원만 더 올라도 40원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저 자리를 간다고 겁내서 투매 아닌 투매에 나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와 같은 흐름들에 연동이 되면서 지금 구거래일째 계속해서 선물 쪽에서 매도를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반적으로 10월 우리가 1월 2일 날 소폭 순매수 보인 이후에 1월 3일 날 1조 4천억이 넘는 순매도는 그 전에 12월 말에 1조 5,900억 매수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했던 것들을 청산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2천억, 5천억, 6천억, 4천억 이런 매도가 10거래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이렇게 또 오버슈팅이 되니까 5천억에 넘는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환율과 연동되는 이 흐름이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환율이 진짜로 이번 구간에서 1340원을 가거나 아니면 그 근처 갔다가 밀리는 자리가 된다면은 이 매도했던 것들을 외국인들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런 차원에서 소위 매도했던 거를 환매수하겠죠. 또는 신규 매수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 중동도 그렇고 뭐 유럽 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중국과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0위선에 지금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월가의 IB들이 이 고사를 지내고 있는 유가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WTI 기준으로 뭐 70불대 중반이나 80불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와 연동이 되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00위선에서 이렇게 계속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3 이상도 쉽게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유독 뭐 위안화의 약세 현상도 있고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원달러 환율이 이 1330원 이상을 오랫동안 유지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또 내부적인 요인도 지금 뭐 서로 뭐 김정은이가 이상한 소리 해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외환 시장에서 좀 반영도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환율이 빨리 진정이 되는 시점, 거기에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약화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반등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네.
그러한 것을 좀 명심할 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 시간에 외국인의 선물 관련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멈춰야 한다. 이 환율의 움직임과 함께 이런 흐름들 잘 연동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 이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내일 좀 더 튀어오르더라도 튀어오르게 된다면 그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좀 대응 전략 세우실 때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힌트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또 잠시 미뤘던 공모주 청약 열풍들이 불고 있어요. 네. 최근의 모습들을 보니까 특정한 회사가 밴드 상단도 돌파하고 뭐 몇천 대 1이다 이런 얘기 우리 개인들도 이제 곧 청약 시작이 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회사 덕을 좀 볼 만한 그런 모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청약도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좀 잘난 자식 두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회사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한... 어떤 섹터인지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잘 감이 안 오는데. 조금은 소외돼 있었던 섹터입니다. 네. 소외돼 있던 섹터인데 정부에서는 뭐 엄청 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작년에는 뭐 진짜 양치기 소년 같은 섹터였다. 이 정도 하면 뭔지 알지 않을까요? 정부의 또 정책이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고요. 현재 자회사가 또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오늘 또 내일장 공략주로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할지 가격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또 방송 막바지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매제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한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현재 2차 목표가 잘 달성을 하고 나서 고가 기준 수익률 47.9%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또 시간의 특징주 시간에서 한번 또 분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다음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뉴로메카는 제가 1월 16일 날,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이네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한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목을 드리다가 2월 달 들어와서 바로 로봇 관련주에서는 뉴로메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네.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이러한 횡보를 1차 상승을 보여주고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께 뉴로메카를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보여주고 단숨에 뭐 2달도 안 돼서 바로 2월 달 초에 23,800원, 24,00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59,900원까지 110%의 급등이 연출됐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일정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구간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단숨에 직전 고점에 이제 근접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사상 최고가는 59,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 2차 목표 다 달성이 됐고 이제부터가 관건입니다. 이 종목이 살아서 잘 움직이려면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새로 매수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작년 초에 이 5만 원대에서 물려 있거나 4만 원대 후반에 사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는 작년 9월 달에 이 매수해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얼마나 잘 소화를 시키느냐가 관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틀 동안 급등 이후에 오늘도 이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이런 도지형으로 나타나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의 힘도 강한 거고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려는 힘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규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뭐 2차 목표가 또는 뭐 49,000원도 넘어갔던 자리니까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갖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다이아와 시그널이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격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격을 좁히기 위한 차익 매도 물량은 당연한 거고 그 물량을 잘 소화를 해준다면 이격을 좁혀놓고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여지.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한다라면 바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3차 목표가가 고점 돌파는 53,000원을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부터는 이 종목이 오늘의 저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44,650원이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예요. 44,000원이. 그러니까 4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이 잘 잡아준다라면 오히려 신규 공략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같은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계속 어떤 그 대기업과의 협업 관계라든가 의료 쪽 진출이라든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흑자 전환 뭐 안 되더라도 내년 1분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도 가능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뉴로메카도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의 비중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3차 목표가 53,000원 제시해드렸고 또 저 재공략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뉴로메카에 대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시간 이후에도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설명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사실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궁금하시기 때문에 15분 중에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아준다라면은 대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환율이 만약에 또 치고 나가는 흐름이라면은 또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오니까 한 템포 늦추면서 절대 부안해동 무리하지 말아달라라고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장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내일부터는요 조금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슬슬 우리도 칼을 빼고 휘둘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상당히 미국 시장도 이제 휴장했다가 열리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일 아침 8시 15분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정말 단기간에도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을 또 비롯해서 이번 주 아침 온라인 무료 방송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시고요. 아래에 초록색 방송 예정 네모가 있는데 방송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 네모 누르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충분히 또 밀린 시장에서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할지 내일 아침에도 매일 진행됩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는 또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략주와 그리고 매직 솔루션 여러 가지 분석과 노하우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뭐 1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딱 하루 새해 인사
상승하는 듯했다가 지금 1월이 벌써 중순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1월이 반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하락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요 정도밖에 하락 안 해서 다행이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대응하느냐, 내가 주식이 많든 현금이 많든 사실 다 똑같습니다. 내가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장에서도 또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항상 찾아야 되고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게 36개가 아닌 16개 매직 기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내려오는 듯한 시장이 갑자기 오늘 오전에 빵 하면서 마치 매도세가 커지는 듯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러한 하방을 잡아주면서 새로운 상승의 흐름들이 연출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상승 기조를 제일 보여주면서 이제 조금은 꺾이려는 이러한 모습들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아무 종목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락을 하는 것 같으니까 무조건 매도하고 상승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쫓아가고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내가 사면 꼭지요, 내가 팔면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 단기적인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 라인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또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의 위치들도 순간순간에는 흔들릴 수 있는 자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들에서 또는 그 다이아의 변곡점 속에서도 시그널 라인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또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난 11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제 로보티즈를 말씀드려가지고 뉴로메카로 또 잘못 말을 했군요. 23일 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접근에 들어갈 때 이러한 설명들을 자세히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급락을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그러면서 직전 저점대를 중심으로 하방을 잡아주면서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2차,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아의 위치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1, 2차 목표 그리고 3차 목표가 다시 이제 53,000원은 이제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 종목을 접하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100% 넘는 상승률이 바로 3월 중에 나왔었는데 이제 오히려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신고가를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다 이와 같은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큰 그림을 항상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연출되는 캔들에서 음봉, 양봉, 윗꼬리, 아랫꼬리 이거에 연연하시는 사람들은요.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투자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것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부동산을 투자하죠. 부동산이 꺾인다, 안 좋다, 금리도 높다, 그러는데 돈 들고 무조건 부동산 시장으로 달려가십니까? 똑같습니다, 주식도. 오늘 호가가
1,000원이 비싸냐, 1,000원이 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모족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 묻지마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막 올라갈 것 같고 하루에도 자고 일어나면 몇 천씩 몇 억씩 뛰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묻지마 호가. 그러다가 꼭지에서 이렇게 물립니다, 여러분들. 예.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고점에서 이거 연초의 모습인데요.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구간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변동성 박스권 구간이라는 거죠. 한눈에 어떠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쌍 고점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번의 하락이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시점들이 이러한 구간들에서 아주 작은 변동성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 그 그림들이 연출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 정확한 매수의 타이밍이라든가 안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16가지의 패턴 중에 시그널이 또 다이아가 발생이 되고 시그널이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에 따라서 매수의 포인트라든가 시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바로 시그널 라인이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1차, 2차, 3차 파동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락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여기서 살짝 접어주고 가면서 이 박스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치고 나갔어야 됐죠. 왜?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도 3파동으로 끝난 것처럼 다이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3파동. 그리고 여기도 한 번 저점 높여줬으니까 2번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걸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은 거죠.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는 철저하게 박스권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대응하지 않았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11월에 관심을 갖거나 12월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요 다이아와 빨간 시그널이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들, 다이아의 초입, 시작,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 또는 빨간 시그널이 나오면서도 파란 시그널이 있다고 했을 때 분할 매수, 적극 매수 이러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지켜졌다라면 누구도 쉽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종목을 접근하실 수가 있었겠죠. 캔들의 모습들만을 놓고 또 같이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쓰리봉의 패턴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구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종목이 47% 수익을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지으시는 거고, 일정하게는 이제 어느 라인에서 여기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파란 시그널로 꺾이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또는 다이아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빨간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을 탐욕의 구간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익절을 하셔야죠. 예, 오늘 같은 날에 익절할 수 있는 구간. 제가 이격이 벌어지는 두 칸들, 이러한 자리들을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앞으로도 노란톡 또는 투코스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제가 해드리겠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 1차 반등을 줬고 횡보한 이후에 안 좋았으면 하락했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나 이제 상승으로 다시 좀 갈래? 그러면서 시그널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회사의 덕을 좀 볼만한 그런 종목이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새로운 코너, 이 시간 현재 시간의 특징주 여러분들 함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일단 물류나 해운주들이 이제 어제 장중부터 매물이 나오고 나서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용로직스가 현재 9% 강세, 이와 함께 KCTC나 동반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해운주들도 상승을 하면서 대한해운이 현재 2% 정도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로봇주죠. 오늘 방송에서도 몇 번 좀 언급을 드렸는데 로보티즈가 계속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 현재 시간을 거래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 동국산업이 오늘 장중에 21%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을 거래에서 1% 상승을 하고 있고 LNF 역시 1%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종목 짚어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소장님? 대한해운을 한번 보죠. 흥하해운이 대장 역할을 해줬고 흥하해운이 좀 이격이 벌어졌죠. 네. 그리고 대한해운은 오늘 본장에서는 여기 이제 이격 조정을 다 마무리 졌습니다. 마무리 졌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주가가 이번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격을 좁혀놓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또 횡보해주고 이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이 다이아와 이 캔들이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닿죠.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밀리는 과정에서도 거래는 급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시간에서 이렇게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이거 아침부터 갭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바로 갭상승 나올 때 쫓아가지 마시고 한 템포 늦췄다가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2,345원이 저점으로 확인이 돼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갭상승되고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은 뭐 2,400원 이상에서만 지지가 돼주고 거래가 실린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서 2,600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이렇게 다이아가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시간에서 무조건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이 다이아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대한해운 어제와 오늘 좀 승부리에 나왔던 흐름이었는데요. 또 앞으로의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태양로지수도 한번 볼까요? 아, 좋아요. 지금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그동안 움직임들을 보면은 네. 거래도 없이 다 죽어 있던 종목입니다. 물론 뭐 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네. 그런데 지금 워낙 뭐 어떤 물류의 대란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뭐 희망봉으로 돌아가니까 난리가 났다.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니까 뭐 해운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태웅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뜬금포로 거래가 급증해지면서 급등 그리고 완, 투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음봉 그리고 오늘 이런 도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려면요 내일 이렇게 이 밑으로 다이아 시그널 밑으로 내려와서 다이아와의 이격을 좁히는 것보다는 이러한 급등이라든가 탄력적인 종목들은 시그널과의 이격을 좁혀놓고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내일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으쌰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이 오늘 저점 4,215원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고 갭상승 이후에 다시 되밀리더라도 오늘 종가 부근에서 잘 움직여 준다라면 요 5,100원, 2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내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일 중요한 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가 실려주면서 상승 양봉이 나와야 된다. 네.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태용로직스도 또 반등 가능성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뭘 볼까요? 네, 시간에서 움직여주고 한다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은 네. 로보티즈 네. 제가 요즘은 이 로보티즈와 최에 빠졌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네. 어저께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올라가고 윗골이 달린 양봉이긴 하지만은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격 축소하는 과정이고 음봉인 상태 속에서 거래는 감소. 오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시 한번 다시 또 이렇게 주가가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은 35,300원 그리고 거래도 실려주고 완벽하게 이격 투자 좁히는 이러한 모습들. 다이아도 아주 완벽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
여러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날의 고점들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병행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보티즈 역시나 계속해서 또 상승 가능성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한 분석 전해드렸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매직 기법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회사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힌트.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모회사인 우진입니다. 네? 아, 우진이요? 예, 자회사 이름도 뭐 딴 이름이 아니에요. 우진 엔텍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복원을 시키는 과정이죠. 네. 그렇다면은 직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실적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2018년도, 19년도에 영업이익이 조금 뭐 안 좋았지만은 2020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이러한 그 회사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매출도 그렇고 계속해서 2020년을 기점으로 15억에서 84억 그리고 119억 또 작년에도 157억 그리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0억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되려는 이러한 모습들 뭐 전국 10곳의 원전 화력발전소 개측 제어 설비 쪽에서 특화가 돼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원전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원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내외적으로 해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슈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추진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우진엔텍이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5,30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24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짧게 공략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이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안정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다이아와 시그널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캔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바로 직전에 이런 장대 음봉의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래도 실려주면서. 그래서 오늘 밑골이 달리는 이런 조정이 잘 연출이 됐다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공략해 볼 만한 손절가 9,000원, 1차 목표가는 11,500원, 직전에 이 고점대들이 형성해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 자리들을 중심으로 11,5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들도요. 지금 뭐 G2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고 하나둘씩 좀 꿈틀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이 흔들릴 때 소외되었던 이러한 종목들, 섹터들이 그래도 매기들이 조금씩 이전되려는 이러한 모습도 있으니까 또 한번 속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수는 원전주 우진이었고요. 또 자회사 상장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고 오늘의 공략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